당신의 방송국에서 방금 월드컵 경기가 끝났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순간, 마지막 휘슬과 함께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운 팬들의 한숨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해가 풀린 순간이었죠. 대표팀의 성적 부진의 원인이 이강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실을 알리기 전에 여러분께 이번 태국전이 단순한 친선 경기가 아니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아시아 2차 예선이었음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월드컵 본선에 연속적으로 진출해왔고 그 배경에는 태국 같은 약팀을 거의 패배하지 않았던 안정적인 성적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한국은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한국의 압도적 우위가 예상되었고 FIFA 랭킹에서도 한국은 중상위권인 22위, 반면 태국은 101위에 그쳤습니다. 승리가 필요한 이유는 단지 월드컵 예선뿐만 아니라 지난 아시안컵 탈락 이후 냉랭해진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예상대로 한국은 태국의 밀집 수비에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그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한국의 전술은 고도의 볼 점유율을 통해 경기를 지배하려 했으나 계속된 볼 소실과 부드럽지 못한 패스 워크로 인해 공격이 단순한 롱패스 패턴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수비가 견고했다면 모를까, 태국의 예리한 역습은 한국 팬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게임이 시작된 지 8분 만에 한국 팀의 백승호가 후방에서 볼을 다루다가 불안정한 탈압박 시도로 인해 공을 잃었고, 이를 태국의 수파 차이가 놓치지 않고 중거리 슛으로 연결, 골키퍼 조현우가 겨우 손끝으로 쳐내며 첫 실점의 위기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기본적인 기술 면에서 태국이 한국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선수들은 점차 태국의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특히 태국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집중 마크하면서 생긴 측면 공간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반 29분, 한국은 태국의 반칙을 유도하며 프리킥을 얻어냈고, 손흥민이 곧바로 이 프리킥을 시도했습니다. 공은 골키퍼에 막혔지만 이 순간은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킬 만큼 강력한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전반 41분, 이재성이 왼쪽 측면을 돌파한 뒤 가운데로 정확한 컷백 패스를 날렸고, 이를 손흥민이 마무리하며 경기에서 첫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골로 손흥민은 개인 통산 45번째 골을 기록하며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한국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태국에게 지는 일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고 그 순간까지만 해도 모든 이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이 시작되자 경기의 흐름은 예상치 못하게 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은 다소 서툴긴 했지만 조직적인 전략으로 한국 진영으로 점차 전진해왔고, 이에 한국의 수비는 태국의 역습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페널티 박스 부근으로 침투하는 태국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한국의 수비진은 코너로 몰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해선 안 될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태국은 중앙으로 침투하는 척하다가 갑작스레 방향을 바꾸어 왼쪽 측면으로 예리한 돌파를 시도했고, 이때 한국 수비가 집중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하자 태국의 공격진은 오른쪽으로 공을 넘겨 틈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이 방어에 급급해하는 사이 태국의 정확한 중앙 패스가 무안타의 발끝을 찾아갔고 그는 침착한 자세로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한국은 황선홍 감독이 마침내 이강인을 경기에 투입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기상조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경기의 흐름을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순간적인 돌파와 정확한 패스는 한국의 공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태국은 이강인의 탈압박과 전진 패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한국의 일방적인 반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태국이 이전 경기들에서 한국의 플레이 스타일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원 수비로 복귀하는 플랜 B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국은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필드 위에 모든 선수를 수비에 투입하며 한국의 공격을 막았었습니다. 한국은 이 수비 벽을 허물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을 시도했고, 백승호와 손흥민이 공격의 선봉에 서서 틈을 노렸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집요한 수비와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한국은 점점 더 공격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의 투입은 분명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데 일조했지만 태국의 변함없는 수비 전략 앞에서 한국의 공격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골을 추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음에도 태국 선수들은 승리한 것처럼 서로를 꼭 안고 기뻐했으며, 반면에 분위기 전환을 위해 승리가 절실했던 한국 대표팀은 고개를 떨궈야만 했습니다.
조별 리그를 유지하긴 했지만 2위인 태국과 3위인 중국과의 승점 차가 크지 않아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차 예선에서의 비상 상황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외 축구 전문가들이 경기를 면밀히 분석하던 중 후반 30분 동안 발생한 충격적인 장면에 주목하게 됩니다. 교체 투입된 이강인이 경기장에 들어서고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을 때 김영권이 오른쪽 측면에 혼자 있던 이강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태국 수비가 밀집해 있는 중앙으로 패스를 시도하다가 간신히 턴오버를 면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프로 선수들이 만약 한 선수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한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미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예컨대 패스 타이밍을 아주 약간만 늦춤으로써 오프사이드 트랩을 우회하는 확률을 은근히 조정할 수 있고 드리블 시에도 조금만 주저하면 본래 100% 공을 받을 수 있었던 선수가 상대 수비에 의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팀 내부의 미묘한 갈등이나 전략적 선택이 경기의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강인이 경기 도중 겪었을지 모를 무시당하는 순간들은 그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강인을 공격 전략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단순히 경기에서의 승리를 넘어서는 어떤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소한 몇몇 선수들이 이강인을 대표팀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강인의 답답함은 그가 경기 중 얼굴을 찌푸리거나 손을 들고 소리쳐 패스를 요구하는 모습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의 이러한 시도는 선후배 관계의 벽을 넘지 못했고 그가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심지어 이강인의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태국 선수들마저 어리둥절해하며 그를 바라보는 일련의 모습은 한국 팀 내부의 문제가 상대 팀에게조차 인지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강인이 활동하는 측면을 고의적으로 비워두면서 태국 팀이 한국의 공격을 막아내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해외 축구 전문가들은 한국 대표팀 내 이강인에 대한 배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적하며 팀워크가 깨어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축구의 암울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되었으며 선수들 간의 이러한 분열은 한국 축구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사실상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을 지지해야 할 선배 선수들의 외면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후반 25분 페널티 박스 앞에서 이강인이 정교한 침투 패스를 전달했고 이를 손흥민이 받아 드리블 후 강력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둘 사이의 호흡은 여전히 강력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손흥민, 주장으로서 팀의 분위기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그였지만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는 마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듯이 주장 완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어진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이전에 잠시 고려했던 대표팀 은퇴에 대한 생각을 다시 끄집어내며 그 결정에 팬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태국전 무승부 이후 은퇴에 대한 생각이 다시 강하게 들었음을 고백하며 은퇴를 고려하게 된 것은 아시안컵 이후부터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많은 은퇴 선수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들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결국 자신에게도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동료들이 상황 개선에 소극적인 것 같다며 모든 선수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고 토로합니다. 특히 손흥민은 이강인과 함께 뛰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이강인이 후반전에 경기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재능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부 선수들이 이강인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러한 행동이 상대 팀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 축구의 현재 상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하며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손흥민의 리더십과 결단력 그리고 이강인과의 호흡은 한국 축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한국 대표팀이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지켜보며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잊지 마시고요. 다음 소식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